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쪽인데 북한의 핵무기가 서울에 투하될 때 피해 추산된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 봄에 서울대병원에서 이게 뭐 응급 무슨 방사능과인가 거기서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쏠 경우 병상이 몇 개가 필요하고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하고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피해자가 얼마나 발생 이런 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제가 한 거는 뭐 그걸 분석하는 건 아니었고 앞에 북한의 이제 핵 능력과 사용 조건 이런 걸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보면은 1km 내에서는 88.5%인가가 다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보면은 5km 내에 발생하는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미한 이제 증세들을 나타낸 건데 이건 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걸 뭐 분석할 수 없어서 브루스 베넷이라고 랜드 연구소에 있는 박사가 분석한 건데 2010년도에 분석한 건데 여기 보면 용산에 떨어뜨렸을 때 이게 이제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북에서 쏘아서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요 핵 낙진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일부까지 퍼지는데 기분 나쁘죠. 왜 하필 용산이야? 왜 그러겠어요? 이게 당연히 여기 보면 국방부 합참이 있고 그때만 해도 이제 주한미군 8군 사령부 이런 데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쏜 건데 더 큰 문제가 있죠. 대통령실까지 여기 와 있잖아요. 한 방에 그냥 1타 3피가 되는 위험성에 빠지게 된 건데 사실 대통령실이 국방부 합참하고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사실은 한 방에 그냥 만약에 하면 다 날아가는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없죠. 어쨌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은 10킬로톤짜리가 떨어질 경우는 최소 12만에서 23만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포함해서 한 40만 명이 발생하고 의료 수요가 뭐 어떻게 된다. 병상이 36만 명이 필요하고 의사가 6만 6천 명이 필요하고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시민단체 이른바 반핵 평화론자들은 당위적 반대론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반인류적인 무기고 부여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존의 핵무기도 폐기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우리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영내 핵 경쟁을 촉발하고 그 결과 인류가 공멸할 수 있으며 남북이 모두 핵을 갖게 되면 남북 통일의 가능성이 이제 점점 멀어지고 핵보유 북한 거꾸로 그 이전에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는 반인륜적이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이걸 이제 2017년도에 핵무기 폐기 국제연대라고 하는 아이캔이라는 기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프라하에 가서 체코에 가서 프라하 선언을 발표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또 공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처럼 이 자체로는 뭐 설득력은 있지만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적이냐 하는 겁니다. 현실적 불가론이 있습니다. 뭐 가져도 좋다. 그럼 우리 그러면 가질 수 있냐? 가지려면은 너무나 장벽이 크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국제 비확산 체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든 안 하든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그 이유는 NPT제에 걸리고 미국이 핵 확산을 반대하고 국내에 반핵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뚫고 과연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핵무장론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오는 무기는 전술적 핵보유. 이게 전술한 건 정술한 핵무기라는 전술 핵무기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북한이 이제 촉발 핵태세에서 북한을 우리가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의 핵포기를 하면 우리도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약속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핵을 갖겠다는 거죠. 또는 주한미군이 갖거나 우리가 개발하거나 뭐 등등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핵무기 없는 세계 이상과 현실, 아까 이제 이 장면입니다. 유명한 201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프라하 선언을 발표하는 장면인데 2009년도죠. 연도가 아까 말은 잘못된 2019년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밝힌 프라하 선언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제 바람직하긴 하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뭐냐면 핵무기 만약에 미국이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앞서 아까 말씀 단일 목적 원칙을 채택만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핵무기의 대규모 감축이나 선제 핵 사용 정책 폐기, 단일 목적 개념의 채택일 경우 여기에 이제 한국 내 강경파나 동맹국들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확장 억제, 미국이 그러면 확장 억제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 관점에서 보는데 뭐 제 입장이 뭐냐고 하는 거 묻지 마시고 대충 이런 이제 입장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확장 억제력 제공 방식과 관련돼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한미군의 전술핵 무기를 재보유. 재보유라는 뜻은 1958년도에 미국이 처음으로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늘리다가 최대로 늘렸을 때가 67년이네. 67년도에 950개까지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가 마지막으로 1991년도에 이건 단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나토 핵 공유국을 제외한 모든 핵무기를 다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없다. 물론 이제 북한은 이제 그걸 어떻게 믿냐? 너희들이랑 믿는 거지 우리는 못 믿겠다. 우리도 검증에 나서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91년도에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있는 모든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다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철수했는데 이거를 다시 배치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F-15E나 F-35A 탑재용 B-61-12 핵통단을 반입하자 얘기 있고 또 최근에 보면은 공교롭게도 여기 보면 금년 5월 달에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군사위 간사가 이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뭐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건 아니고 옵션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하는 거고 로저 위커 상원의원 간사는 핵무기를 공유해야 된다. 배치도 하고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내 언론에서 마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 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미 국무부 대변인이 공화당 상원의원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가 추진하고 있는 핵 잠수함 동맹에 한국도 우리 껴달라고 얘기하고 일본도 껴달라고 하는데 그럴 일은 없다.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배척을 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나토시 핵공유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시 핵공유 프로그램이라는 건 있는데 여기 뭐냐면은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이태리, 터키에 각각 이런 이제 핵탄두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낙하탄이라고 해가지고 탄도미사일로 쏘는 게 아니라 비행기 투하하는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약간 구식이죠. 구식인데 이 부분을 이제 이 나토 회원국 이 5나라하고 미국해서 6나라가 국방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핵무기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토시 핵공유 체계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럽 국가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 시험 같은 경우를 실제로 이제 이 회원국들하고 미국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훈련을 같이 하지만 실제로 투하 명령, 핵무기 사용 명령권은 이런 나토 회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일부 주장입니다. 나토 핵 공유론이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본 내 우파들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도 나토시 핵 공유를 하자라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핵 공유를 하려면은 한국이 NPT를 탈퇴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잘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제
보통 막 일반 국정치하는 전문가들도 막 떠드는데 사실은 나토시 핵공유가 체결된 게 1966년입니다. 66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NPT가 체결돼서 발효된 건 1970년 아닙니까? 70년에 발효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런 나라의 다시 말하면 예외 조건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핵보유국이 아니더라도 핵 배치를 허용한 건데 만약에 한국이나 일본에 나토시 핵공유를 하려면은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그리고 그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그냥 배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건 가능하죠. 핵무기 보유. 그러나 한국하고 미국이 핵무기를 공유하고 계획을 논의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려면 우리가 NPT 탈퇴하면 되죠. NPT 탈퇴하면 미국이 배치도 안 하겠죠. 일단 먼저 배치를 해야 탈퇴도 가능한 거니까 그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한미 핵 협의론입니다. 바로 그게 이제 작년 4월달에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밝힌 건데 바로 이제 얼마 전입니다. 6월 10일이니까 바로 이번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한미 NCG 3차 회의가 있어가지고 여기 일체형 확장 억제력 체계 공동 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토시 핵 공유는 아니고 다만 이제 미국이 핵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한반도와 관련돼서 언제 그 핵 전력을 전개하고 어떻게 훈련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런 정보를 한국과 협의하고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토시 핵 공유하고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요. 가장 큰 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이거 나토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직후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 그 군축 핵 군축 그 협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년이죠.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작년에 그랬으니까 작년에 한국에서 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바람에 아주 골치 아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뭐 야당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전문가 떠드는 거야 뭐 별 문제도 아닌데 정치적인 괜찮은데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한미 워싱턴 선언인데 그 결과는 뭐냐? 그러나 드디어 성공을 했다. 드디어 한국의 핵무장론을 막는 데 성공을 했다. 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한미 워싱턴 선언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막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뭐 거꾸로 얘기하면은 뭐 그 대신에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핵 억제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는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북한 핵을 억제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다거나 또는 마이너스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효과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그 목적 자체가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을 억제하는 데 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개발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개발하면 되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플루토늄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재처리를 권한을 못 갖냐라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일본은 로카시오무라에 있는 재처리 공장은 일본이 자체 기술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한반도가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그 황해도에 우라늄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질의 광산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충청도에도 아주 서균열 교수 어디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그 부연가 어디도 조금 나온답니다. 근데 워낙 농도가 낮아가지고 경제성은 없는데 열심히 하면 그래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경제성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체 핵무장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 동의하면 모르지만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미동맹이 깨지게 되죠. 미국은 심지어 일본의 핵무장도 막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을 안 한다는 게 미국 입장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미동맹을 깨고 대신 핵을 갖겠냐? 아마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파탄됐을 때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동의 내지 묵인 없이는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하자마자 바로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2021년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원자력 전력 생산의 29% 약 30% 정도가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NPT 탈퇴해서
자체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나라에 공급됐던 핵연료 MOX라고 하는데 이게 공급이 중단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운영을 하겠지만 점차 이제 이게 다 소모가 되면, 소진이 되면은 한국의 30%에 해당되는 전력 생산이 중단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엄청난 산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를 받게 되면서 국제 신용도가 하락되고 핵 불량 국가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북한하고 똑같은 이런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2000년도에 우리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레이저 분리 장치를 이용해서 3차례에 걸쳐서 우라늄 0.2g을 분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추가 조사에 따라서 1980년대에 미신고 우라늄 변환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당시에 이제 미국과 일본, 특히 일본이 방방거리면서 한국을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력히 주장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싹싹 빌어가지고 그래, 다시 절대로 안 할 테니까 요번에 봐달라.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자진 신고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약속하에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는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뜨거워하고 지금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계속 감시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독재 핵무장 하려면은 단지 핵물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충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핵실험도 해야 되고, 핵탄두도 개발해야 되고, 운반수단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핵 독트린도 제정해야 되고, 핵 지휘 통제 체제도 만들어야 되고, 이걸 운영할 수 있는 핵전력 운영부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때 2000년대 초반에 북한 핵문제 다룰 때는 주로 뭐냐면 북한의 핵물질 생산만 가지고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핵물질 가지면은 이제 평화롭게 되냐? 북한이 함부로 우리를 넘보지 못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안정 불안정 패러독스에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칫 재래식 분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면전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재래식 분쟁,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자체 핵무장 결정권을 갖게 되지만 그런 장점이 있지만 아까 말한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미국이 무엇보다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